중국의 해양 굴기가 결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적으로 우위를 점한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중국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구축함을 보유한 한국이 미국 해군의 구원책이 되어줄 수 있다는 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미 해군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CNN에서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함은 미국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CNN 기사에서 더 이상 미국 전함이 세계 최강이란 타이틀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타이틀은 중국의 최신의 구축함 055형이 가져가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전함은 바로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말하며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의 팽창세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 조선 역량을 빌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구축함 055형은 13,000톤의 배수량의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여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뛰어넘는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055형을 세계 최고의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055형의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배수량이 약 11,000톤으로 055형보다 작지만 무려 128개에 달하는 VLS에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하여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괴물 순양함 키로프급의 뒤를 이어 2위의 미사일 탑재량을 자랑하고 있죠. 또한 이지스 전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최대 900개의 대상을 추적하며 동시에 17개의 목표와 교전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 알레이버크급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중국 055형과 맞서기에 손색이 없는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N은 이처럼 뛰어난 이지스함 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체의 경쟁력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날 미국의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수십 년째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타이틀을 지켜내고 있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항공모함을 일주일에 한 척씩 뽑아내는 진기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놀라운 조선 산업은 영광만을 남기고 저물어버렸는데요. 냉전이 끝나게 되며 미국은 방위산업을 감축하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을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세계 1위를 달리던 미국의 조선 산업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70년대 이후 14개 조선소를 잃어버렸고 현재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조선업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는 소련이 붕괴한 직후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개방 이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군사력으로도 미국을 따라잡고 말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군력을 강화해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를 집어삼키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노리는 중국과 대만을 지키고 태평양 진출을 막아야 하는 미국의 충돌은 예견되어 있는 미래인데요. 만약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 된다면 100이면 100 미국의 승리에 손을 들어줄 테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승리를 100% 확신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중국 해군이 미국을 완전히 제칠 기세로 해군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현재 약 34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400척의 함정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 함대의 함정 보유량은 현재 300척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조선업과 막대한 노동력에 기반하여 중국 해군을 위한 신형 군함을 마치 붕어빵 찍듯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형 구축함 055형은 1년에 한 대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건조되고 있죠. 반면 세계 최강이라 불려왔던 미 해군은 오래된 구형 군함들이 퇴역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울 신형 군함 프로젝트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으로 기대받았던 주말트급 구축함은 미래적인 스텔스 디자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었으나 한 척당 3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조비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성능, 근본적인 구조 결함 등 여러 결함으로 인해 후속 건조가 취소되었고 저렴한 다목적함을 목표로 건조됐었던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역시 초도함이 진수된 지 20년도 되지 않아 퇴역이 결정되며 미 해군에서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임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군함을 포함한 선박 신조 생산 능력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며 지상군 공군과 달리 해군은 많은 조선소와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 역시 조선 능력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국은 조선소가 13곳이고 어떤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말하며 이는 진짜 위협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 해군이 미국 조선업체에만 군함을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눈앞에 중국의 위협이 다가온 상황에서 왜 세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인 한국의 손을 빌리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의 전 작전처장인 칼 슈스터는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왜 미국은 그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능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미국 연구센터의 연구원인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과 일본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미국은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법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 수장 톰 앤더슨 제독이 한국을 방문하여 방사청장과 접견한 후 한국 3대 조선사를 은밀하게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군함 생산 요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지조선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죠. 만약 미국 군함 수주를 한국이 받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군용 선박 시장에 발을 디디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투함 건조 기술을 한국이 획득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하나는 지난해 국내 최고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여 하나오션이라고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하나오션이 현재 노리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미국 시장 진출인데요. 지난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조직 개편을 통해 미국의 막대한 군함 유지보수 시장에 진출을 노리기 위한 MRO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군함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었지만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의 수리와 정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신규 선박 건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불황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오른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 해군은 MRO 비용으로 1년에 139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동안 군함의 정비를 외국에 맡겼던 적은 없었는데요. 올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은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시아에 배치된 미 해군 함대의 군함 정비를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의 민간 조선사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군함 정비 아웃소싱을 시작으로 그동안 자국 우선주의를 외쳐왔던 미 해군의 군함 도입 정책이 바뀌게 될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지난 1일 투자은행 업계를 통해 하나그룹이 호주 방산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88년 설립된 오스탈은 글로벌 선박건조 회사로서 미국 알라바마에 군용 조선소를 두고 미 해군의 군함을 납품해오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LCS의 생산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며 지난해에도 미 해안경비대에서 33억 달러 규모의 해안경비함 사업을 수주받으며 미 해군 관련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칼의 본사가 호주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최근 미국이 영국, 호주와 새로운 군사동맹인 오커스를 출범하게 되면서 호주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타를 하나그룹에서 인수하려 나선 것은 미국의 군함 및 함정 수주전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또한 오커스 협정에 따라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이 결정되면서 핵잠수함 모듈 제작을 오스탈이 수주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를 손에 넣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미 의회에서 허가하지 않을 테니 직접적인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인수를 통해 핵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항공모함과 함께 우리 해군의 오랜 소원이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제한만 풀어준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건조하고도 남을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부분이었죠. 만약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해군의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가 우리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방산회사가 되기를 꿈꾸는 하나는 그동안 한국화학이라는 이름대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탄도미사일 등 여러 국산 무기들을 개발하며 육군의 강력한 화력을 책임져 왔었습니다. 하나를 육해공을 아우르는 로키드 마틴과 같은 복합방산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오랜 염원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을 인수하여 해양 방산 분야까지 손에 넣었으며 항공 산업까지 진출하기 위해 가히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화의 방산 기술력은 32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육해공 사업을 아우르며 10위권 이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업체의 도약을 응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